8월 6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은 8월 5일 수요일이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샌디스크 어닝 직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애프터마켓 끝나기 이제 17분 전이거든요. 현재도 마이너스 7.22%, 이 좋은 주식이 오늘 장중에도 마이너스 5.40%로 마무리가 되면서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샌디스크 급락에 대한 일종의 선행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발표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 미즈노래 뉴스는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의 어닝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어닝 발표한 종목들 중심으로 특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기업 샌디스크가 실적은 예상대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것은 가이던스였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지난 분기 실적은 실적의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것이 바로 급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샌디스크는 회계연도 1분기 즉 7월에서 9월의 매출 전망치로 103억에서 108억 달러를 예상했거든요. 하나로 약 14조 6천억 원, 엄청난 건데. 자, 근데 시장의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111억 6천만 달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111억 6천만 달러 예상했는데 103억에서 10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 잘 나오다 하나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게 오늘 샌디스크 어닝에도 그대로 드러난 거였죠. 물론 다만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샌디스크는 4분기 매출 성장의 3분의 1은 판매량 증가, 3분의 1은 출하 단가 상승 덕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샌디스크는 또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승인했습니다. 사실 주주를 돕기 위해서 할 일은 다 했거든요. 샌디스크 주가는 시장이 기대했던 가이던스 눈높이의 상단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곤도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샌디스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내일까지도 일단은 하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특별 영상을 통해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 종목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오늘 같이 발표했거든요. 얘는 더 심합니다. 11.35%. 그래서 샌디스크는 좀 올라오려고 노력이나 했지만 완전히 L자형 하락. 변함없이 자, 장 끝나기 1시간 전부터 흘러내리더니 그쵸? 보이시죠? 파파파파. 근데 그 전부터 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네요.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미 이때부터 그렇죠. 6월 18일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게이트,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이 3인방이잖아요. 동일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도어데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 플랫폼인 거 아시죠?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오르다가 밑으로 빡 꺼졌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겨우겨우 지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지금 수익성 지표는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2분기 EPS가 0.46달러로 전년 동기 주당 0.65달러보다 낮았고요. 시장의 컨센서스인 0.5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급락한 원인이죠. 그렇죠? 자, 전문가들은 도어데시의 배달 주문 건수와 매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졌음에도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에 못 미친 순이익 실적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실적 발표 전에 2.42%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웨스턴 디지털이나 그 다음에 샌디스크는 빠졌잖아요. 얘는 올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올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다음은 아이오엔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4.29%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플러스 0.95%로 지금 마감하는 분위기거든요.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죠? 아이온큐. 자, 보시면 전일보다 4.29% 내린 39.93달러의 뉴욕장을 마쳤는데요. 2분기 매출 8,505만 달러. EPS가 마이너스 0.33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87%나 성장했고요. 월가 예상치는 6,650만 달러를 웃돌았지만 조정 EPS는 월가의 기대치인 0.3달러에 미달했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2억 6,500만 달러에서 2억 8,500만 달러로
높였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억 1,400만 달러로 1년 전에 마이너스 5,377만 달러에서 더 악화됐습니다. 자, 장기 매출 성과는 전체적으로 한 기업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죠. 자, 다음은 엘프입니다. 이게 화장품 기업인데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저가용, 가성비 좋은 아마존에서 겁나게 팔리죠. 자, 미국 화장품 업계 엘프 뷰티가 연방정부의 관세 환급 영향으로 회계연도 1분기에 순이익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와, 대박이죠. 이 관세의 최대 수혜주였거든요. 자, 매출은 4억 7,900만 달러. 그래서 1년 전보다 무려 36% 증가했고요. 시장의 예상치인 4억 3천만 달러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졌어요. 와. 순이익이 6,66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14포인트나 상승했거든요. 자, EPS도 1.75달러로 예상치인 71센트는 무려 이게 2배도 더 넘게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국제 비상 경제권 합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무효로 판단에 따라 옐프 뷰티가 해당 기간 약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712억 원의 관세 환급금과 이자 일부를 지급받은 점이 수익성을 개선시켰습니다. 자, CEO는 애초 관세가 부과돼서는 안 됐다고 본다며 환급금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전체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마케팅 확대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분기 수익성에 미친 관세의 영향은 그렇죠. 이번 일회성이 그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옐프 뷰티는 호실적을 반영해 연간 매출과 조정 EPS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출렁였다는 것은 이 호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단발성에 그친 호재라는 사실을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 덕분입니다. 자, 다음은 피그마입니다. 정말 피 터지게 망가졌습니다. 와. 자, 그래픽 디자인 및 웹 편집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피그마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16% 급락하면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반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일봉을 딱 보면 피그마입니다. 예.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페이스X입니다. 어제 어닝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스페이스X 마이너스 13.61%. 와,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MD 한번 볼까요? AMD도 어제 이제 같이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7.04%. 지금 쉽지 않죠. 그렇죠. 조금 초반에 시작하고 반등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AMD도 어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AMD라든지 스페이스X의 매도세는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 칩만을 사용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른 겁니다. 어제 일론이 컨콜에서 엔비디아를 되게 많이 띄워줬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AMD한테는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내일 낙관 물량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뉴스는요. 어저께 스페이스X의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거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반 커넥티드카 덕분에 향후 몇 년 동안 스페이스X의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물론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차량 로봇 그리고 엄청난 수의 로봇이 등장함에 따라 대역폭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설명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제품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강조하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테슬라 자동차와 향후 로봇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편 인공지능 기반 기기의 지속적인 증가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대역폭 수요를 증가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에 대한 초석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2분만 지나면 한국의 국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요즘은 한국의 국장
그다음에 미국의 미장, 특별히 반도체와 AI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8월 들어서 상승의 기조로 이어갔던 주식시장이 오늘 그다음 어제부터 스페이스X AMD 어닝의 폭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미주널 구독하시면서 함께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기사로 도움드리도록 하겠고, 자, 왼쪽에 보이는 스케일핑 초단타 클래스 돌아오는 주말에 제가 오픈 수업을 한번 하려고 할 생각이거든요. 날짜 잡히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저희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수강 신청하는 곳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고 첫 수업 무료입니다. 계속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